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한 지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오랜 세월 거치면서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허리가 아파도 또 시작이구나, 또 시작이야, 비가 오려나 이러면서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통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심해져가지고 병원을 갔는데요. 근데 이게 MRI를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게 또 무슨 자식 새끼들이 그냥 안 된다고 검사라는 검사는 또 다 받았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려주대요. 아니 허리 아픈 병이라고는 그냥 디스크밖에 몰랐는데 후관절은 또 뭐고 이게 또 어떤 병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또 치료를 하면 이 오랜 통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저도 처음 들어요. 이 척추 후관절 증후군? 그렇죠. 예. 뒤쪽인가? 맞아요. 맞아요? 후, 뒤쪽, 뒤후처죠. 이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 요즘은 그래도 좀 알려진 병이에요. 예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네. 요즘 이제 이 척추 후관절 증후군 요즘 많이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은 이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굉장히 많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척추 후관절 증후군입니다. 그 척추 후관절 증후군은 아주 심하지 않은 이상 MRI로도 잘 안 나와서 진단이 좀 힘든 병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게 왜 생기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고 진단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척추 후관절 하면은 좀 생소하죠. 네. 예, 관절이라고 하니까 무슨 관절인데 어디에 있는 무슨 관절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죠. 그럼 이제 척추 후관절이 과연 뭔지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 척추뼈의 모형을 보면 많은 분들께서 허리를 앞에서 보는 사진, 옆에서 본 사진을 많이 보셨을 때 사실 뒤에서 본 사진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예, 허리를 근데 뒤에서 보면 그 뼈와 뼈가 뒤쪽에서는 그 후관절이라고 해서 그래서 뒤후자 써서 후관절입니다. 한 마디당 양쪽에 하나씩 각각 2개의 후관절이 있습니다. 이 후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걸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척추 후관절 증후군은 저희가 좀 생소하긴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 이런 거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이 원인은 또 뭔가요?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사람 몸이 기계랑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이 쓰고 무리하게 쓰면은 기계도 자꾸 부품이 헐거워지고 녹이 슬기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람 허리도 많이 쓰고 오래 쓰고 힘들게 쓰면은 이 관절 자체가 이제 좀 나이 드는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후관절이라고 하면 지금 너무 듣기 생소하실 테니까 네. 똑같은 관절이면서 우리 몸에 익숙한 무릎 관절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예, 관절을 많이 쓰게 되면 이 관절에 있는 연골이 닳고 그 간격이 좁아지면서 자꾸 뼈가 툭툭 튀어나오는 뼈돌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후관절도 그 무릎 관절하고 똑같아서 많이 쓰고 오래 쓰고 잘못 쓰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연골들이 닳고 뼈 조각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이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관절이 실제로도 너무 작고 그 방향 자체가 약간 사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MRI 검사에서도 아주 심하지 않은 이상은 잘 발견되지가 않아서 이제 사진으로 좀 진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런 후관절 증후군은 초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서 진단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증상을 보면은 좀 이게 후관절 증후군이겠거니 하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일단 이제 요통이에요. 만성적인 요통. 보통 우리가 만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3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는 요통이 만성적인 요통이거든요. 이제 두 번째는 몸을 뒤로 젖힐 때, 그러니까 앞으로 굽히는 게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느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불편한데 또 움직이고 나면 통증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허리 통증이 보통 이제 허리보다는 이제 골반, 이제 허벅지 쪽에 나타나는 경우 보통 우리가 이제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애매하긴 하죠, 이게. 그런데 이제 조금 일반적인 디스크나 협착증과 좀 구별되는 증상이 몇 가지 기억하실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후관절이 허리 뒤쪽에 있기 때문에 허리를 뒤로 젖히게 되면 이게 통증이 확 심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좀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은 신경을 누르는 통증이라서 신경에 의한 통증이 생기는데, 이 후관절, 그 관절염에 의한 통증은 약간 많이 아프다기보다는 하루 종일 불편감이 좀 지속되는 특징이 좀 있고요. 그 동작을 갑자기 바꿀 때 통증이 좀 생기는데, 또 어느 정도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통증의 정도가 좀 경감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지만 이제 요약하면 이게 딱 들어도 딱 와닿지 않는 특징들이 아니,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네.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 게 전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야 나 이건가 그랬는데 이게 MRI에서도 발견이 어렵고 그럼 이런 거는 진단을 어떻게 딱 내려주십니까? 일단은 더 빈도상으로 흔하고 더 통증 자체가 심한 게 디스크나 협착증이기 때문에 일단 MRI 촬영은 좀 필요합니다. 만성적인 요통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데도 일단 촬영을 해야 된다. 예, 이거죠? 왜냐하면 디스크 문제가 아니다, 협착증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두 번째가 이게 심한 분들은 MRI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절염이 심하면 이렇게 무릎도 관절염 심하면 막 붓고 뼈도 막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후관절도 많이 나빠지면은 MRI에서 관절 안에 이렇게 물이 차 있기도 하고 관절 자체가 확 커져 있는 비우된 형태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MRI를 꼭 찍어보는 건 필요하고요. 만약에 MRI까지 찍었는데도 크게 이제 의심은 되는데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은 이제는 후관절이다라고 의심하에 치료 목적이기도 하지만 진단적 목적으로 이 후관절 자체에 대해 주사를 하거나 이 후관절로 가는 신경을 차단하는 신경 차단술을 시행을 해서 이 주사의 효과적이라면 이 후관절 때문에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일단 가정 하에 주사나 이런 게 들어간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그렇죠. 이런 후관절 증후군은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랑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사실 치료 방법도 조금 틀리거든요. 틀려요? 예. 물론 아까 우리 김현 원장님이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또 이제 완전 치료가 이제 틀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후관절 증후군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를 많이 써서 생기는 그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수술을 해서 한 방에 낫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아프게 하는 거를 좀 줄이자 이런 방향으로 치료 목적을 좀 치료의 목표가 아픈 거를 줄이자가 목표인 겁니다. 이 후관절을 다시 원래대로 바꾸자가 아니라 원래대로 바꾸는 수술 자체가 오히려 또 다른 요통을 만들거나 몸에 매우 안 좋은 부담스러운 그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아픈 걸 줄이자는 목표로 어떤 치료들을 시행하게 되고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약물 치료, 소염제를 통해서 염증을 줄이는 치료. 그러니까 무릎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약을 먹어서 이제 염증을 줄이고 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 관절 자체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줄이거나 신경을 약간 차단해가지고 아픈 걸 줄이고 이렇게 아픈 거를 줄여놓은 상태에서 허리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 관절이 나빠지는 속도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또는 이제 프룰로 주사 같이 인대나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주사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그 주변에 잡아주는 근육 인대들을 강화시켜서 안정성을 높여가지고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저 왜 이렇게 쏙쏙 들어오죠? 쏙쏙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이게 어떻게 치료가 된다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는 또 운동 같은 거를 안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니까 알려주시면 이런 거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관절이라는 게 자꾸 많이 써서 나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말하면 이거를 움직이는 거를 좀 줄이고 덜 움직이게 주변에 있는 애들이 꽉 잡아주면 덜 아프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워낙에 허리 근육 운동, 뭐 코어 근육 운동 이렇게는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운동법을 하나 잠깐 알려드리면 이게 보통 우리가 지금 허리 주변 운동하라 그러면 자꾸 허리를 뒤로 펴라, 신전 운동을 많이 해야 강해진다 이거를 많이 강조를 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후관절 증후군은 너무 많이 펴면 이게 오히려 통증이 더 많이 심해지거든요. 압력이 더 가게 된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운동 자체가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을 수준까지만 신전해서, 그러니까 허리를 펴서 운동을 하는 것만 좀 유의해서 운동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주변의 코어 근육 운동,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야 낫는다,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훌라후프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게 후관절이요. 보면 이게 생긴 모양을 보면 이렇게 회전 운동할 때 좀 많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훌라후프가 회전이죠. 허리를 계속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라후프 자체는 후관절에 그렇게 좋은 운동은 아니에요. 또 우리 어머님들 뱃살 빼신다고 훌라후프 막 많이 하시는데 후관절 안 좋으신 분은 훌라후프 안 돼요? 안 하시는 게 네, 안 하시는 게 항상 좋대요. 과한 건 안 좋죠. 네, 맞아요. 네, 예. 이 척추 후관절 증후군도 결국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제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런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다 아프거나 환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관리하고 평소에 생활 습관이 잘 됐는지에 따라서 이 증상은 이제 또 천차만별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이제 관리 잘 하시면 통증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런 후관절 증후군도 관리만 잘하고 이제 좋은 생활 습관으로 유지를 하시면은 이제 증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얘기 들고 이제 갖고 나오겠습니다. 네.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